어머니 갑자기 왜 오셨어요? 오늘은 제가 좀 바빠서. 비에 젖은 할머니를 현관문 밖에 세워둔 채 아들은 10,000원짜리 3장을 내밀었습니다. 택시비는 충분하시죠? 그리고 다음엔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체면이 있으니까. 평생 농사 지으며 3자녀를 키운 할머니의 손에 갑자기 수억 원의 보상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순례 할머니는 72살이었습니다. 평생을 시골 외딴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 밭을 일구고 산나물을 캐고 그렇게 3자녀를 키워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렸고 저녁이면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웃집까지는 걸어서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고요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면 마음이 복잡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소유한 밭과 산 일부가 생태공원 조성지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상금 내역서에는 할머니가 평생 본 적 없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 마음이 바뀐다. 할머니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마을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땅 문제로 형제가 남이 되고 상속 문제로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는 모습을요. 돈이 생기기 전까지는 모두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생기고 나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할머니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들은 어떨까? 큰아들 민석이는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바쁘다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둘째 민호는 자영업을 한다며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막내딸 미연이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청소 일을 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궁금했습니다. 만약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도 날 찾아올까? 할머니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보상금 이야기는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옷을 꺼냈습니다. 몇 해 전 밭일할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소매는 해졌고 색은 바랬습니다. 할머니는 그 옷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습으로 찾아가면 자식들은 날 어떻게 맞아줄까?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오래된 가방을 챙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원래 이게 내 모습이지. 할머니는 마을 어귀까지 걸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2번이나 버스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이 날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찾아오는 건지 이번에 확실히 알아보자. 할머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큰아들 민석이의 집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석이가 사는 아파트는 높고 깨끗했습니다. 할머니는 버스에서 내려 단지 입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경비원이 앉아 있었고 바닥은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신발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아들이 사는 곳이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1502호 앞에서 숨을 한번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편한 티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인사를 건넸지만 민석이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 당황스러움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민석이는 현관문을 반쯤만 열어둔 채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비에 젖은 옷자락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민석이는 할머니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옷, 해진 가방, 젖은 신발.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민석이는 바쁘다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곧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잠깐만 쉬었다 가겠다고 하자 민석이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종이컵에 커피를 담아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현관 앞에 선 채로 그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민석이는 현관 신발장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민석이는 그 앞에 서서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이 되고 나서 얼마나 바빠졌는지, 사람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적 압박이 얼마나 큰지. 말은 많았지만 정작 할머니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왔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민석이는 다시 시계를 보며 다음에는 미리 연락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도 준비를 할 수 있고 서로 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민석이는 말끝을 흐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갑을 꺼내와서 10,000원짜리 3장을 할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택시비는 충분할 거라고, 버스 타고 가면 힘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석이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오면 안 된다고. 아내가 예민한 편이라 갑자기 손님이 오는 걸 싫어한다고.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옷차림도 아내가 신경 쓴다고. 나중에 잔소리 들으면 자신도 힘들다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할머니는 돌아섰습니다. 민석이는 현관문 앞에 서서 할머니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문은 곧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할머니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낡은 옷, 젖은 머리, 손에 쥔 10,000원짜리 3장.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석이는 날 손님처럼 대하는구나.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우산도 없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좀 걸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어떨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기대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둘째 아들 민호의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에 쥔 10,000원짜리 3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민석이는 내가 부담스러웠구나. 할머니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집 안으로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 주고 돈 몇 장 쥐어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내 핑계를 댔지만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민석이 스스로도 어머니가 불편했다는 걸. 버스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할머니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가 사는 곳은 민석이네보다 훨씬 작은 동네였습니다.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골목은 좁았습니다. 할머니는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민호가 운영한다던 작은 카페가 보였습니다. 간판은 낡았고 유리창에는 빗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민호는 어떨까? 할머니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빈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눈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고 턱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오늘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님도 없고 정신도 없다고 오늘은 진짜 힘든 날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카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오히려 한가한 게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한가해서가 아니라 손님이 없으니까 돈이 안 들어온다고. 월세도 밀렸고 재료비도 못 내고 있고 은행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냐고. 지금 망하기 직전이라고 쏟아냈습니다.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호는 숨을 크게 내쉬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예민해졌다고. 민호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캔커피 하나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앉아있으라고 말하고는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캔커피를 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왜 왔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냐고. 민호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힘들다고, 당연히 힘들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편하시지 않냐고. 시골에서 혼자 사시니까. 자신은 매일이 전쟁이라고. 손님 안 오면 망하고 월세 못 내면 쫓겨난다고. 민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진짜 바쁘다고 오늘 재료 배송도 받아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바쁜데 내가 방해했구나. 할머니는 일어섰습니다. 캔커피는 반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카운터에 기대서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카페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민호도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반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정류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 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세 자녀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막내딸 미연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미연이는 어떨까? 할머니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연이만큼은 다르길 바란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실망을 마주하게 될까봐. 버스는 천천히 달렸습니다. 막내딸 미연이 사는 곳은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좁은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계단 난간은 녹이 슬어 있었고 복도에는 빨래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203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 안쪽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연이도 힘들게 사는데 내가 찾아가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할머니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연이 서 있었습니다. 청소복을 벗지도 못한 채였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머리는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미연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미연은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손에서 온기가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연은 젖은 어머니를 보며 감기 걸릴까봐 걱정부터 했습니다. 미연은 할머니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집은 좁았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작은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는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연은 할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수건을 가져와 할머니의 머리를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가 퇴근하자마자 바로 온 거냐고 묻자 미연은 오늘 일찍 끝났다며 저녁은 드셨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직이라고 하자 미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방에 앉아서 미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연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계란 몇 개, 김치, 두부 한 모. 미연은 계란을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연에게 내가 먹을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미연은 자신은 아까 먹었다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냉장고를 봤다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짜 괜찮다며 다이어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연은 자신보다 어머니가 더 드셔야 한다고 어머니가 건강해야 자신도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연은 계란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퍼서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김치도 함께 담았습니다. 자신이 먹으려고 아껴뒀던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미연은 할머니 옆에 앉아서 물을 따라주며 식기 전에 드시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밥을 떴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미연은 할머니 옆에서 물을 더 따라주고 천천히 드시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다 먹었습니다. 미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밤늦게 버스 타고 가시면 위험하다고 자신도 어머니 오랜만에 봤으니 오늘 하루만 같이 있자고 말했습니다. 미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미연은 자신의 이불을 할머니에게 내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는 미연이 얕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연이는 다르구나.
민석이도 민호도 어머니를 귀찮아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이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어렵게 살면서도 어머니를 먼저 챙겼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내어주고 자신이 잘 이불을 내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미연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놓았습니다.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진 돈 중에서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미연아, 고마웠다. 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마이너스 엄마. 할머니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알았다. 누가 진짜 나를 생각하는지.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큰 결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세 자녀를 모두 불러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세 자녀를 불렀습니다. 다 같이 모여야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민석이는 의아해했습니다. 갑자기 왜 모이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중요한 얘기라며 꼭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도 불평했습니다. 바쁘다며 가게 문 닫고 가야 한다며 망설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번 한 번만 와달라고 했습니다. 미엄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병원 가셔야 하는 거냐고. 할머니는 아니라며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할머니의 집 마당에 세 자녀가 모였습니다. 민석이는 깨끗한 차를 몰고 왔습니다. 민호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미연이는 아이 손을 잡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자녀는 마당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민석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할머니는 세 자녀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게 있다고, 땅이랑 집, 그리고 보상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자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민석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보상금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생태공원 만든다고 땅을 사갔다며 꽤 많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민호가 급하게 얼마나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돈을 누구한테 줄지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이와 민호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너희들을 찾아갔었다고. 민석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옷을 일부러 입고 찾아간 거였다고 밝혔습니다. 너희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다고. 민석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그러시려고 그랬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그때 자신이 좀 바빴다며 가게 일도 있었다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빴던 게 아니라 귀찮았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석이가 아내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할머니는 아내 핑계대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그랬던 거라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석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집 안에도 안 들였다고. 현관에 세워두고 커피 한 잔 주고 돈 몇 장 쥐어주고 보냈다고. 내 옷차림이 창피했던 거 아니냐고. 민석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민호를 향해서도 말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라고. 캔커피 하나 던져주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앉아 있었다고. 내가 왜 왔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도 안 물었다고.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연이는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연이는 자신을 보자마자 걱정부터 했다고. 젖은 머리 닦아주고 자기가 먹을 밥 내어주고 자기가 잘 입을 내어주었다고. 돈이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였다고. 할머니는 민석이와 민호를 다시 보았습니다. 너희들한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초라해 보이니까 귀찮아했고 부담스러워했다고. 하지만 미연이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었다고. 그냥 엄마라서 반가워했다고. 민석이가 급하게 오해라고 자신도 어머니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만 했지 행동은 안 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일어섰습니다. 내 땅도 집도 보상금도 다 미연이한테 준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석이와 민호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너무 불공평하다고, 형제끼리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할머니는 두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불공평한 게 아니라 공평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대한 사람한테 주는 거라고. 민호가 따졌습니다. 자신도 힘들었다고, 가게도 안 되고 빚도 있다고. 할머니는 힘든 건 미연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너보다 더 힘들게 산다고. 그런데도 나를 먼저 챙겼다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석이가 한숨을 쉬며 그럼 자신들은 뭐냐고 그동안 효도 안 한 것도 아닌데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집도 내 거라고 보상금도 내가 쓰라고 내 아이 키우는 데 쓰고 편하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냥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모은 거라고 진심으로 날 대한 사람한테 주고 싶다고. 민석이와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두 아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너희도 늙으면 알게 될 거라고. 자식들이 너희를 어떻게 대하는지. 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미연과 함께 마루에 앉았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살자고 말했습니다. 미연이 네, 엄마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석이와 민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할 말을 잃은 채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마당에는 할머니와 미연이 그리고 미연의 아이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우리 손주, 이제 이 집에서 마음껏 뛰어놀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 마음이 바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알았습니다. 돈이 생겨도 안 바뀌는 마음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할머니는 미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미연은 자신이 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핀 코스모스가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진심은 숨길 수 없다는 것. 가난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것. 할머니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할머니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너무 가혹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할머니의 자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